하쌤입니다. 조금 색다른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듯이 나도 피시의 문제 10개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들을 쭉 살펴보면서 느낀 점은 계산하지 않고 충분히 눈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계산은 25 빼기 7, 이 값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시의 문제도 이 정도의 계산력만 있으면 충분히 1분이라는 시간에 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에 1개 또는 2개 문제를 선정해서 개념 위주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문제 풀이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선정한 문제입니다. 자, 제목 성공률이죠. 단위 실측 데이터 그리고 퍼센트 데이터입니다. 밑에 판단 기준 공식을 2개 제시하고 있죠. 자, 이 통계표 그리고 그림 정보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2개의 다른 유형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정보의 취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1번 인구수 대비 정보 탐색 성공자 수를 묻는 게 아니고 성공자의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주어진 공식에는 성공자 수 비율을 구하는 공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2개를 바탕으로 성공자 수 비율 계산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2개의 계산 공식을 가지고 보면 인구수분의 정보 탐색 성공자 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결국은 남자 인구수 시도율 이렇게 곱해서 성공률 이렇게 곱해서 나온 값이 성공자 수죠. 그러면 분모 값에 그 성공자 수를 분자에 올려서 비율을 산출하는 것인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자, 문제 B 지역과 D 지역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계표를 보고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그림 정보를 보고 판단할 것이냐 정보의 취사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성공자 수가 많기 위해서는 이 공식에 따라 시도율 높아야 하고 성공률 역시 높아야 하죠.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라서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 B와 D를 비교하는데 어쨌든 시도율이 높아야 합니다. B의 시도율, D의 시도율 비교하면 이만큼 갭 차이가 나죠. 이제 성공률을 봐야 되겠죠. 그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공자 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도율이 높고 탐색 성공률도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B와 D를 비교했을 때 시도율 차이는 이만큼 되고 성공률 차이는 이만큼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값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B와 D 비교했을 때 D가 더 높습니다. 틀렸죠. 두 번째, 같은 성공자 수의 비율을 묻고 있는데 이제 가장 낮은 지역이 H냐 하고 판단하라고 그러죠. 자, H 가장 낮기 위한 조건은 시도율 가장 낮고 성공률도 가장 낮아야 하죠. 그러면 H와 C 또는 F와 비교할 수 있죠. 그런데 서로의 갭, 그 차이 가지고 본다면 충분히 H가 가장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3번 정보 탐색 시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자, 여기가 시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탐색 성공률도 높다. 아니죠. 성공률은 여기가 높죠. 그래서 잘못됐죠. 4번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 자, 여기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B이죠. 적은 지역과
남성 정보 탐색 성공자 수가 가장 적은 지역 동일하다. 자, 남자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전체 값을 도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B와 버금가는 지역은 H 또는 G이죠. 자, G는 35, 95, H는 16 이렇게 됩니다. 시도율이 가장 낮고 그리고 성공률도 가장 낮은 H가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죠.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D 지역의 여성 정보 탐색 성공자 수는 자, 숫자를 묻고 있습니다. C 지역 여성 정보 탐색 성공자 수의 2배 이상이다. 이것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C와 D 여성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배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답은 2번인데 내가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성공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 라고 별도로 묻는다면 어느 지역이 당첨될까요? 이럴 때는 대칭선을 놓고 보는 겁니다. 대칭선에 가장 가까운 지역은 F죠. 그래서 평균의 속성 그리고 상관관계, 시도율과 성공률의 관계를 연결해서 보면 F 이것은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구수 크기에서 F가 가장 크죠. 인구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비록 시도율과 성공률이 조금 낮을지언정 전체 수는 가장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물을 경우 대칭선을 끊어놓고 그 대칭선을 만나거나 대칭선에 가장 가까운 놈 그러면서 중앙에 있는 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식에 따라 답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평균의 속성입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라 학자의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좌우 대칭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평균값에 주는 영향이 크다. 무엇이 많이 나타난 데이터. 또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으면 그 축에 자리한 놈이 가장 많다 이겁니다. 가장 많이 나타난 놈이 평균값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데이터 속성을 알고 있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고,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와 같은 산점도를 보는 스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식 활용 능력이죠. 그래서 산포도, 표준편차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이해 가지고 있으면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양의 관계다. 음의 관계다. 이것을 가지고 보는 거죠. 실제 신문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를 보면 산점도에서 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성장 변동성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발문에서 소나무 재선충 관련 자료임을 밝히고 있죠. 그림자를 보면 감염률 그리고 고사율입니다. 자, 소나무 재선충 감염되면 어느 만큼 죽을까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음의 관계입니다. 어쨌든 평균의 속성에 따라서 보면 거제가 답이죠. 실제 계산하면 자 1600을 두고 1600에 50%죠. 그리고 역시 50%입니다. 800, 4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푸는 게 정석입니다만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바로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 받았을 때 내가 보고 있는 시험지의 그 데이터는 실적 데이터냐 아니면 지수 데이터냐 아니면 그래프 정보이냐 아니면 이렇게 혼합한 데이터냐 이와 같은 것을 빨리 판단하고서 실적 데이터인 경우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지수 데이터 또는 퍼센트, 비율 데이터인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고 그래프 정보인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지를 받은 여러분은 조사자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통계표를 받았죠. 그래서 조사자 입장이 아니라 해석자 입장이 합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대개 계산을 하려고 덤비고 있죠. 그것은 조사자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해석자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통계표 또는 그래프 정보를 받았습니다. 조사자가 작성한 통계표 또는 그래프 정보를 바꿔서 비교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조사자와 해석자 구분을 못하고 있더군요. 자, 통계표 또는 그래프를 작성한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조사자 또는 작성자는 관찰, 비교, 해석 목적으로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작성자의 목적에 따라서 같은 생각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조사자 입장이 되면 계산하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만 내가 이론이 있으니까 그 이론에 따른 개념을 익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풀이 쉽습니다. 우리는 많이 풀고 많이 맞춰야 되죠. 이렇게 풀이율과 정답률을 높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면접 열차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론에 따른 개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 활용 능력이죠. NCS와 PCS는 계산력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0년간 공부한 그 지식을 어느 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시험이죠. 파이팅하십시오.